1963년 미국 뉴저지에 있는 벨 연구소의 천문학자인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전파 망원경에 잡히는 잡음 때문에 관측에 지장을 받고 있어 이것을 해결하고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잡음 없이 정밀한 천체 관측을 하고 싶었던 펜지어스와 윌슨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모두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부품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잡음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잡음이 안테나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둘기들을 쫓아내고 똥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잡음은 없어지지 않았고 이 잡음은 날씨와 관계도 없이 항상 안테나를 우주 어느 방향으로 향해도 똑같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 잡음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 잡음을 일단 의미 있는 신호로 간주한 다음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것이 그냥 잡음이 아니라 그토록 천문학자들이 찾았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온 세상에 공표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던 우주 팽창이 사실임을 확증짓게 되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 이후 최고의 관측이라고 불려지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는 절대온도 2.725K로 섭씨 마이너스 276도이며 주파수는 약 160GHz입니다. 이 값은 플랭크 위성을 통해 얻어졌으며 매우 정밀한 관측 결과로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한 결과 우주 모든 끝의 온도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동일하며 우주 배경 복사파가 매우 긴 파장의 파가 보이는 적색 편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르주 르메트르가 주장한 우주는 시초의 원자로부터 팽창하였다는 이론이 맞았으며 그 시초의 원자로 표현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립자보다도 작은 점과 같다고 추정하며 이것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그 이후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더욱 정밀히 관찰하기 위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로 관측 위성을 계속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밖의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히 관찰하고 이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우주의 끝의 지도를 결국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상 상태 우주론은 폐기되었으며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특이점으로부터 빅뱅에 의해 탄생하였다는 우주 팽창이론이 가장 인정받는 우주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주 팽창이론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과학적 증거로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관한 것입니다. 1948년 가모프와 랄프가 발표한 논문인 화학 원소의 기원은 빅뱅 이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 되었습니다. 두 학자가 주장하는 빅뱅의 물리화학적 증거는 이렇습니다. 빅뱅 후 1초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온도가 100억 도 정도로 낮아지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빅뱅 후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더 낮아져 더 이상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이 비율이 우주에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라면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 팽창이론, 즉 빅뱅 이론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 이후 가모프의 예측대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임이 밝혀져서 우주 팽창이론인 빅뱅 이론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빅뱅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일종의 폭발로 생각하는 것은 은하계가 이미 존재하는 빈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빅뱅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빈 공간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 대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특이점이 공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무는 공간조차 없는 것으로 어떤 물리적 존재의 개념조차 없는 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은 우리가 보는 우주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개념이므로 우주 밖에도 그런 공간 개념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물리 요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운 개념이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외의 세상은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 밖이라는 개념도 가능한 개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주일 뿐이며 우리 우주 외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로써 칼람의 논증 전제 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의 과학적 논증 1인 우주 팽창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칼람의 논증 전제 2의 과학적 논증 2, 열역학 이론과 특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